너는 늘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안도했지. 그 눈빛이 너를 향해 웃으면 마음이 풀리고 미세하게라도 외면하면 온몸이 굳어버리곤 했지. 어릴 적엔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고 자라서는 그게 관계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사실 그건 확인이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요? 라는 평생을 반복해온 질문이 변주였지. 타인의 인정으로 숨을 쉬어야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많아. 그건 결코 나약함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의 모든 구조가 칭찬과 비교, 인정과 무시의 축으로 돌아가잖아. 잘했어. 넌 아직 부족해. 그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그 말들에 따라 자신을 조금 높였다가 조금 낮추었다가 하면서 살아왔어.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인지도 몰라. 너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반발할지도 몰라.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 하지만 그 말조차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이야.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결국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거니까.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인정 욕구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야. 칭찬과 인정이 나의 존재를 떠받치는 유일한 기둥이 되어버릴 때, 그 기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너는 아마 그 경험을 이미 몇 번은 했을 거야. 사랑했던 사람이 너를 떠났을 때, 열심히 준비한 일이 평가받지 못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때, 그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야. 그건 존재의 무게 중심이 바깥으로 쏠려버린 사람의 고통이야.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그 모든 괴로움은 사실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나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은 그만큼 스스로의 존재를 깊이 느끼고 싶은 사람이다. 즉,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감각의 예민함이야. 그만큼 더 진실하고 더 세밀하게 삶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지. 문제는 그 예민함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야. 자신의 마음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자기 존재의 평가서를 다른 사람에게 써달라고 내미는 순간부터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 비친 너의 그림자를 살아가게 되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비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글은 너에게 외면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를 하려 해. 너에게 타인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야. 인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해. 하지만 그 인정을 전부가 아닌 한 조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건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야. 세상은 너를 계속 평가할 거야. 하지만 그 평가가 내 삶의 방향타가 아니라 하나의 바람이 되도록 만드는 건 내 몫이야. 바람은 방향을 바꾸지만 배를 뒤집지는 못해. 너의 배가, 내가 탄 그 인생의 배가 자기 무게 중심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내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야. 이 글은 그 여정을 위한 편지야. 나는 내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대신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제 너 자신을 바라봐도 된다. 그 눈빛 속에 타인의 그림자를 지우고 오직 너의 표정만을 남기는 일, 그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는 여정의 시작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는 울음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 울음이 누군가에게 닿아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누군가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와 품에 안아줄 때 아기는 그제야 나는 존재해도 괜찮구나라는 감각을 몸으로 배운다. 이 단순한 생리적 경험은 사실 인간 정신의 토대를 만든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타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라 불렀고,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가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선 충분히 좋은 엄마의 거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는 어른의 표정과 말투, 반응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테두리를 조금씩 그려나간다. 그래서 인간의 첫 자아는 철저히 타인의 시선 속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부터 이미 우리의 인생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궤도를 걷기 시작한다. 칭찬은 생존의 신호이고 무시는 존재의 위협이다. 사랑받는다는 건 곧 안전하고 외면받는다는 건 곧 위험하다. 이 감각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만 조금 바뀔 뿐이다. 어린 시절엔 엄마 이거 봐 라는 외침으로 인정 욕구를 드러냈다면
성인이 된 우리는 그것을 훨씬 세련된 언어로 바꾼다.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본질은 같다. 그건 결국 나를 봐줘라는 울음의 또 다른 형태다. 그러니 내가 지금 타인의 인정에 매달려 괴로워한다면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살아있으려는 방식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본능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 생긴다. 자기 존재의 온도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조절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살아있고 누군가가 비난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건 생명이 아니라 반사에 가까운 삶이다. 프로이트는 이를 대상관계의 문제로 설명했어. 아이는 외부 대상을 내면화하면서 자아를 구성하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대상에 의존한 자기 확인을 반복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실 내면의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미완의 자아일 수도 있어. 그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 없이는 자신을 볼 수 없고 그 거울이 깨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부서진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걸 탓할 순 없어. 이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 세상은 너무나 일찍부터 우리를 비교의 틀 속에 넣어버렸지. 학교 성적, 취업 경쟁, 외모, 연애, 결혼, 재산, SNS의 좋아요 수까지. 우리 사회는 존재가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인간을 분류한다. 그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는 곧 쓸모없는 나가 되어버리고 결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큰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점점 관찰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잃는다. 거울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인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삶 말이야. 그러다 보니 타인의 인정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존재의 마취제가 되어버린다. 그 마취제 없이는 불안을 견딜 수 없고 그 불안을 느끼기 싫어서 또다시 인정이라는 약을 찾게 되는 거지.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 도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건 아마도 침묵의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와 불안, 그걸 마주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공백을 인정으로, 인정의 부재를 불안으로 메워버리며 살아왔지. 너도 알잖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순간이 두려운 건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불안이 밀려온다. 나답게 살고 싶다면서도 정작 나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혼란이 아니다. 인간이 나를 인식하는 구조 자체가 애초에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나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너의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타인의 인정은 처음엔 관계의 산소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산소에 중독되어 버린다. 그 산소 없이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잃은 채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욕구가 게으름이나 의존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오히려 정신의 방어기제에 가깝다.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불안을 타인의 시선에 위탁하는 거다.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인간 중심 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 없이는 온전히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참 잔인하면서도 솔직하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선 결국 타인의 인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타인의 인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에 삼켜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보게 된다. 그건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도 괜찮을까? 라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깊은 사람일수록 칭찬을 받을 때마다 안도감을 느끼고 비난을 들을 때마다 무너진다.
마치 타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사실이다. 상담 장면에서도 자주 만나는 이야기다. 한 내담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누가 절 싫어하면 제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냥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절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자존감 문제가 아니다. 그건 존재 불안이다. 인정이 곧 존재의 근거가 되어버린 사람의 고통이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현대인이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혼자 서야 하는 고독의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사실상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고독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정받는 나는 따뜻하다. 그러나 나 홀로 있는 나는 차갑고 낯설다. 그 낯설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타인의 온기로 몸을 데우려 한다. 그러나 그 온기는 늘 잠깐뿐이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계를 통해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그 관계가 끊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은 언제나 임시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거울은 상대가 돌아서면 함께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타인의 인정이 너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그 인정에 너의 존재 전체를 맡겼기 때문이야. 내가 스스로의 시선을 되찾지 않는 한 그 고통은 형태만 바꾼 채 계속 찾아올 거야. 이제 필요한 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다. 타인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얻은 시선을 다시 너 자신에게 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날 알아봤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좋은 부분을 잠시 비춰줬구나라고 생각해봐. 그 순간 시선은 내게 되돌아온다. 그게 내면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첫 연습이다. 타인의 인정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극심한 공허를 느낀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잃는 감각이다. 누가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는 것 같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비명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짜 자립은 바로 그 공허 속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향한 타인의 시선이 거치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공간에 홀로 남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마주하게 된다. 고독은 현대인에게 거의 병처럼 여겨진다.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걷는 것,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켜고 대화를 찾고 알림을 기다린다. 그러나 고독은 결핍이 아니다. 그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비워야 새로움을 채울 수 있다. 이 비움이 바로 고독이다. 타인의 인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는 과정은 아프고 길다. 그동안 그 시선들이 곧 나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비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없다. 공자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을 삼간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외부의 평가가 없을 때조차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곧 진정한 인격이라는 뜻이다. 그건 자기 중심의 회복이다.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감시하고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내면의 자립이다. 우리는 흔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을 타인의 반응에 둔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선택을 하면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사고의 중심에는 이미 타인이 앉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중심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이건 단순한 자존감이 아니다. 그건 삶의 방향 감각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어떤 순간에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다. 그게 자기 중심을 되찾는 시작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의 합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타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다를 수 있어야 비로소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즉, 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내 인생의 척도로 삼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청인이 된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살아갈 때만 비로소 내 존재의 중심이 내 안으로 돌아온다.
타인의 인정을 버리고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 혹은 과거의 실패가 아직도 생생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보다 외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말했다. 완전하지 않음 또한 자연의 일부다. 이건 단지 자연 철학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수용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철학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인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완전하지 않아.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라고 표현한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늘 변하고 배워가며 다시 태어난다. 그렇기에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은 완전한 자아를 세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변해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만이 함께 있는 법도 배운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경험하지만 그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유의 공간이 된다. 그때의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살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타인의 인정으로만 완성될 것 같던 인생은 비로소 스스로 완결되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자.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평가, 기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조용히 멀어지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히 남은 한 사람, 오직 당신 자신만이 남아있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정적은 처음엔 낯설고 불안할 것이다. 마치 깊은 밤, 불이 꺼진 방 안에 혼자 남은 기분처럼. 하지만 그건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비로소 알 수 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으로만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당신의 한 부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당신의 한 단면을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총체는 누구도 대신 규정할 수 없는 하나의 세계다. 그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말에 따라 자신을 가늠하고 있었다. 괜찮아 보인다고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일까? 사랑받지 못하면 내겐 가치가 없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자신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타인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은 없다. 어떤 인정도 어떤 사랑도 당신의 삶을 대신 완성해주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당신을 바라볼 때만 삶은 조금씩 빛을 되찾는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찬사를 좇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냉소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선언이다. 우리는 누구의 평가 속에서도 완전히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인식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자유는 대단한 성공이나 명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고요한 순간 자신의 내면에서 괜찮다는 작은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 그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사실은 매 순간을 견디고 일어서고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증거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건 누구의 인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누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누가 당신을 인정하는지, 누가 당신을 기억해주는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기억하고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당신의 상처를 감싸주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완성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 기준은 언제나 변하고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바람처럼 흔들린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부디 흔들리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건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당신 자신의 온전한 시선으로 다시 그려야 할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다.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 당신의 시선이 마침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